2010년대 들어 우리나라 3대 소셜 커머스라 불리는 기업들이 있었죠. 티몬과 위메프,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쿠팡입니다. 똑같이 2010년에 탄생한 이 세 업체의 운명을 완벽하게 갈렸죠. 티몬과 위메프가 규모를 키우지 못하고 그저 그런 업체로 전락한 반면 쿠팡은 로켓 배송을 앞세워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미국 증시에도 상장하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쿠팡은 그들을 성공으로 이끈 로켓 배송의 대규모 적자 때문에 망할 거란 시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3분기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그들의 사업 모델이 맞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비용을 많이 내더라도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그들을 락인시킨다면 결국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지금은 아마존식 사업 모델이라 밝혀진 바로 그 전략이죠. 다만 쿠팡에겐 아직 증명해야 할 게 많은 게 사실입니다. 뉴욕 증시 상장 첫날 시가총액 100조 원을 넘겼음에도 현재 몸값이 그 40%에 머무는 이유는 한국이라는 인구 5천만 명의 시장에선 성공했지만 그 성공이 내수 시장에 그친다는 의구심 때문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겠죠. 그리고 쿠팡은 우리나라 어느 기업 가운데 가장 글로벌한 인력과 조직 문화를 갖췄고 또 미국 증시에도 상장하며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음에도 그들의 글로벌 기업이라 부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해야 할 건 쿠팡이 차세대 아마존과 같은 기업 가치를 가지기 위한 넥스트 스텝, 바로 글로벌 시장 진출이겠죠. 산업의 흐름을 성장 단계별로 보면요. 시장 규모가 작을 때 인지도를 높이는 도입기, 시장 성장과 함께 경쟁자가 늘어나는 성장기, 성장이 정체되고 과점체제로 접어드는 성숙기, 성장이 마무리되고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쇠퇴기로 나뉩니다. 쿠팡의 글로벌 진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쿠팡은 현재 어려웠던 도입기를 지나서 사람으로 따지면 청년과 가까운 그런 시기가 됐죠. 하지만 스포츠 스타들이 타고난 피지컬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쿠팡도 지금 이상의 포텐셜을 보여야만 몸값을 더 키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흑자 전환과 맞물려 비로소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진출을 시도하게 됐죠.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만이 그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제외하면 쿠팡이 오피셜하게 진출한 국가는 일본과 대만인데요. 일본에서는 아직 소규모 즉시 배송 중심의 퀵커머스 서비스에만 머물러 있다면 대만은 대규모 물류센터 구축과 그리고 그들의 상징과도 같은 로켓 배송을 이식하려는 걸로 보이죠. 그리고 쿠팡이 대만에 진출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보입니다. 먼저 대만은 인구 지리학적으로 한국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대만 인구는 총 2,389만 명, 한국의 약 절반 수준이고요. 토 면적은 359만 헥타르로 한국의 3분의 1에 불과하죠. 이 말은 곧 대만이 한국보다 인구 밀도가 훨씬 높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작은 영토와 높은 인구 밀도는 대만이 한국처럼 로켓 배송 서비스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됩니다. 쿠팡의 새벽 배송 리스트를 보면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21개시, 그리고 부산시 등 주로 인구가 많은 곳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 부산의 인구를 합치면 대한민국 인구의 51%를 차지하죠. 그리고 쿠팡은 전국 300개 도시에 총 150여 개의 물류센터를 두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쿠팡은 물류센터로부터 약 11km, 대략 차로 10분 거리에 인구의 70%를 두는 일명 쿠세권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선택과 집중을 한 거죠. 그리고 대만도 이런 전략을 펼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췄어요. 대만 북부에는 수도 타이베이와 신베이, 타오위안이라는 세 개 직할시가 뭉쳐 있는데 이 세 곳의 인구가 94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9.4%에 달하고요. 또 타이중과 타이난, 가오숑 등 나머지 세 개 직할시 인구를 모두 합치면 전체 인구의 70%나 됩니다. 다시 말해 쿠팡이 대만 곳곳에다 물류센터를 잘 배치한다면 인구 70%의 한국처럼 로켓 배송을 할 수 있는 커버리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쿠팡이 대만 시장에 진출하는 또 다른 이유, 바로 이커머스 시장이 이제 막 성장기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대만의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총 4,303억 대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14조 6천억 원인데요. 전체 소매 판매액 가운데 온라인 쇼핑 비중이 단 10.8%에 불과했어요.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소매 판매액 518조 원 가운데 온라인 쇼핑 상품 거래액이 193조 원으로 전체의 37.3%나 됐죠. 다만 성장률로만 따지면 대만의 이커머스 시장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8년 8조 6천억 원에서 지난해까지 3년 만에 무려 50%나 증가했고요. 또 대만 인구 10명 중 6명이 주 1회 이상 온라인 쇼핑을 할 정도로 이커머스 시장이 빠르게 주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 대만 내 이커머스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아직은 없다는 거예요. 현지 이커머스 업체는 모모와 쇼피, PC홈, 야오 쇼핑 등이 있는데 점유율 관점에서 아직까지 두드러지는 사업자는 없는 모습이죠.
다시 말해 한국하고 비슷하게 인구 밀도도 높은데 이커머스 시장은 이제 막 성장기에 진입했고 거기에 아직까지 두드러지는 사업자가 없다는 건 그만큼 쿠팡이 지금 시장에 진입해도 늦지 않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물론 시장을 무작정 낙관하기는 어려운 지점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쿠팡이 처음 한국에서 로켓 배송을 시작할 당시 이 길 배송을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쿠팡 한 곳밖에 없었다면 지금 되면은 주요 업체들이 모두 빠른 배송을 해줄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쿠팡도 이런 부분을 의식한 데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한국의 물건을 빠르게 대만 소비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로켓 직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쿠팡의 로켓 직구는 최소 4일 내로 소비자에게 한국 상품을 배송해 주고요. 또 한국 돈으로 3만 원 정도만 결제하면 배송비도 무료로 해준다고 하죠. 쿠팡이 이처럼 크로스보더 물류에 나서는 이유는 한국 상품에 대한 대만인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에서는 한국의 요구르트 젤리나 과자, 라면, 음료수 등 먹거리의 인기가 높다고 하고요. 만약 쿠팡이 대만의 한국 상품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면 현지 업체들이 따라하기 어려운 독특한 포지션에 설 수 있고요. 그를 통해 경쟁 업체들과의 싸움에서 우위에 서는 지점이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쿠팡의 또 다른 강점, 바로 자체적으로 구축한 풀필먼트 시스템이죠. 풀필먼트는 물류센터에서 상품이 입고, 보관, 포장, 출고되기까지의 과정을 처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쿠팡은 여기에 조단위 투자를 벌여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식했고요. 이는 오늘날 로켓 배송을 가능케 하는 쿠팡의 핵심 역량이 됐습니다. 쿠팡이 한국에서 성공한 로켓 배송을 대만에 성공적으로 이식할 수 있다면 현지 소비자들의 선택을 이끌어내는 것 또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쿠팡의 이런 시나리오는 무조건 낙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죠. 풀필먼트 구축과 로켓 배송을 위해서 한국에서 했던 대규모 투자를 대만에서도 그대로 반복해야 될 거고요. 여기엔 대규모 인적 채용과 설비 투자, 마케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흑자 전환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반짝 흑자를 낸 쿠팡이 대만에서 대규모 사업을 벌인다면 언제든 다시 적자로 전환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대만이 한국과 굉장히 비슷한 인구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쿠팡이 한국에서의 성공을 대만에 그대로 옮겨갈 만한 조건은 갖춰진 듯 보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흑자를 내면서 그들에게 심어진 일종의 성공 DNA가 아닐까 싶어요. 한번 성공했던 회사들이 그 경험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한때 무모하다는 평을 듣던 쿠팡 또한 성공 DNA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쿠팡이 대만에서도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그를 바탕으로 해외로 더 적극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면 과거 그들이 꿈꿨던 아마존 워너비를 뛰어넘어 미래엔 아마존과 직접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업체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기업 가치로 훌쩍 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쿠팡의 미래 과연 낙관할 수 있는 걸까요? 내수 시장을 뛰어넘은 쿠팡의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지 혹은 실패에 가까울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궁금하신 내용, 하시고 싶은 말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취재해서 답변해 드릴게요. 이번에 넘버스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